편찮으셔서 그 여동생으로 과도체제를 준비했는데 편찮으신 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럼 이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 반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찮으실 때 영원히 편찮으시도록 묻어버려야 돼.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그냥 죽음. 그런 거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아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이제 사람들이 저 히스토리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체제의 권력 논리. 권력 논리. 예.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얘들은. 그렇죠. 그 정은이가 저는 튀었어야 된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쟤 안 튀냐를 한 1번쯤 얘기했잖아. 우리가 한번 짚어보죠. 근데 얘가 처음에 권력 승계하려고 일본 스모 선수 먹듯이 얘도 어묵 먹고 살찌웠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본 스모 선수들이 어묵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주식이 어묵이에요. 스위스 고등학교 다닐 때 모습은 지금 그 형 있잖아요. 정철이. 네, 정철이? 똑같아요. 정철이는 저기 뭐야 저거에 반해갖고 바디빌딩에 반해서 스테로이드 먹다가 유방 나왔다는데. 뭐 하여튼 뭐 anyway 어쨌든 그래가지고 페인 됐다는 거야. 여성화 됐다는 거야. 어렸을 때는 아주 슬림하고 그냥 뭐 그런 평범한 그거였는데 할아버지하고 이제 말하자면 그 대역을 세우려고 그 분위기 비슷하게 한다고 머리만 깎은 게 아니라 모자도 쓰고 몸집을 거의 사육을 시켰어요. 40kg. 40kg. 그러니까 제가 불쌍한 게 40kg가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시는데. 그렇죠. 예. 뭐 특정 지역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야라고 부르잖아. 아까 말한. 사실은 저기 그 조폭에서 칼제비들은 아야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칼제비들은 몸이 날렵하고 그렇죠. 딱 그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이제 바디가드 세우고 위협하려고. 예. 이 아야라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체중이 평균 100에서 120kg쯤 됩니다. 그렇죠. 얘들 아니야 120kg 좀 넘는 사람들 아니야 아야 그렇게 넘으면 못 걸어요. 아 그래요? 습진 생기고 사타구니 같은데 습진해. 네. 그리고 무릎 같은 거 아파 100kg 정도 찌워요. 근데 제가 좀 알지. 근데 얘들 원래 멀쩡하던 애들이야. 60kg, 그렇죠. 70kg짜리 애들을 방에 가둬. 방에 가두고 하루에 한 10,000kg를 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몸이 불어. 그래갖고 한 30-40kg가 되는 거야. 몸이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아야를 만든 거지. 그렇죠. 정은이를 할아버지 이미지 풍겨주려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얘가 먹는 것에 이제 재미를 붙인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면은 인간이 사육이 된 아니면은 스트레스든 뭐든 간에 폭식으로 살이 쪘든 아니면 살이 쪄서 폭식을 하든 간에 한번 그 궤도에 진입을 해버리면은 그걸 빠꼬라기 힘들지. 안 되죠. 거의 안 되죠. 세포가 이게 불어나거든. 불어나고 세포가 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게 자기 몸의 신체 욕구를 멘탈이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한 100kg쯤으로 아야로 길러놨는데 그때 이제 승계 받았고 승계를 받았는데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뭐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아야 되던 그 폭식 과정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150kg 이상 된 것 같죠 지금은? 그러니까 뭐 합해서 최소 80kg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다섯 걸으면 계단 5개를 못 올라가. 못 올라가고 네. 그냥 왜 저기 우리 저 90 노인이 앉아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건 살아 있고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앉아서 그냥 저기 최고 그 핵심 간부들 앉혀놓고 막 하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체중만 부른 게 아니고 얘를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얘가 폭주를 하죠. 그것도 포도주로. 포도주가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몸에 쌓이잖아. 한 잔, 2잔 정도를 먹으면 약주인데 포도주를 거의 매일 몇 병씩 먹었고 많이 먹으면 10병까지를 먹는데요. 10병을 먹으면 그 안에 소위 말하자면은 그 왜 활성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조 박사님은 술이 좀 세죠. 나 술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술이 사실 소주 반 병도 안 돼요. 소주 반 병 정도인데. 네, 저도 그래요. 이게 저도 인생 좀 험해서 폭주할 때가 있었거든. 네. 소시적에는. 네. 이 포도주로 폭주를 해놓으면요. 다음날 머리 아픈 건 저거고 다음날 저녁 7시, 8시까지 술이 안 깨. 이게 말하자면 혈관 산소가 확 떨어집니다. 예. 포도주는 그러니까 한두 잔 먹는 술이지.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그렇죠. 맞아요. 디켄트인가 뭔가 해서 산화시켜가면서 한두 잔 먹는 술이지 이걸 가지고 병으로 들이킨다? 정말 근데 얘가 몇 병씩 들이킨다는 거 아니야?
내가 파리에서 유학을 했는데 누구 저 술 좋아하는 친구가 한 서너 병씩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뒷골이 너무 당기니까 프랑스애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나 프랑스 포도주가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뒷골 땡기더라 하니까 프랑스 애가 하는 말은 니 얼마나 먹었어 그러니까 3병 먹었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안 좋은 말하자면 안 좋은 술이에요. 그러니까 고순도 알코올주는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이 저 뭐야 그 40도짜리 그 고알코올주는 금방 먹고 효과 보고 바로 뭐 네. 자고 이래 되는데 포도주 저거는 굉장히 사람을 둔중하게 만듭니다. 즉 혈관 산소를 굉장히 줄여버려요. 근데 폭연이잖아요. 또 폭연. 그러니까 두 가지 안 좋은 게 계속 줄담배잖아. 그러니까 혈관과 심장에 가장 나쁜 두 가지가 겹쳐 있고 그 중에서도 더 나쁜 거는 지난번에 왜 우리 이제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난 뒤에 저기 평양 가가지고 혼자 독백 한 마리 있잖아요. 빌어먹을 영감탱이. 빌어먹을 영감탱이. 그러니까 빌어먹을 김정일. 아버지 보고 빌어먹을 아버지. 너한테 왜 이런 핵 문제 가지고 핵 문제를 놓고 나한테 왜 이런 개엿 같은 나라를 물려줬냐. 이런 시츄에이션을 물려줬냐.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봐요. 30대 초반 중반에 그 뭐 젊은 청년에 가까운 친구가 그 참모들하고 낮에 있으면은 뭐 움직이면서 그러는데 혼자 있게 되면 그 불안감을 과연 그 심리적인 부분을 폭연 폭주로 하는 거야. 폭연 폭주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뭐 다른 뭐 심지어는 뭐 마약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뭐 이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관리가 안 되는 애죠. 관리가 스스로. 안 되죠. 스스로 관리 못하는 애죠. 그래서 얘가 튀었어야 돼. 한번 튈 기회 한 4번 있는 것 같아요. 있었죠, 뭐. 중요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콜을 한부터 네 부분인데 물론 한 번은 다른데 싱가포르 회담 때 그냥 하고 난 뒤에 아저씨 저와 같이 갑시다 하고 튀었으면은 지금은 아마 지금 한 100kg 정도 빼고 그리고 헐리우드에 그 체중 관리해 주는 애들 많잖아. 그렇죠. 뭐 구석기 시대에 뭐 다이어트 해 주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애들 딱 붙어갖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은 책 쓰고 1000만 부 팔죠. 뭐 그냥 몇 마디 해주면 다 쓸 건데. 인쇄의 지옥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것도 큰 거는. 근데 유튜브 하면 아버지가 챙겨놓은 돈 적당히 좀 뭐 털어보시하고 뭐 이렇게 내고 하면 될 거고. 그리고 난 유튜브 했으면 그 사람 뭐 한 건에 한 5천만 조에 갈 텐데 나는 진짜 그럼 정은이 앞에 가서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저 백모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저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난 울었을 것 같아. 근데 대박 치는 거 아니야. 대박 쳤죠.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앤데 이걸 순진한 애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지옥을 물려받아서 내가 지옥의 염라대왕이 돼야 가문을 잇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인생 조진 거예요. 그렇고 이제 주위에 둘러싼 쪽하고. 그다음 싱가포르에서 튈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럼 또 하노이도 튈 수 있었고. 하노이는 사실은 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적당한 카드를 가져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신부진들하고 뭐 계속 협상하다가 될 줄 알고 열심히 저 기차 타고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트럼프까지 와서 앉자 말자 오케이 이야기할 필요 없네. WMD 전체까지 다 포함해서 비핵화해. WMD 전체야 하고 정원아 잘 있어라. 그때까지 준비되면 다시 만나자.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같이 정말 중요한 상황 같았으면 비밀리에 저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라고 했으면 튀었어야죠. 블라디보스톡도 튈 수 있었잖아. 그때도 블라디보스톡이 언제죠? 그게 이제 하노이 회담 끝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하고 뭔가를 이제 지원을 받으려고 갔다가 그러고 나한테 또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프다고 자빠져갖고 거기서 파리 병원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핑계도 생겼잖아요. 핑계 생겼잖아. 파리 병원 가서 그 다음에 튀어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아마 우리 설전할 때, 저병 설전할 때, 블라디보스톡 때 저게 마지막인데 그랬다고. 그랬잖아. 저게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있었어 기회가. 그럼 뭐 그때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우리
문정부한테는 별로 안 좋았을 텐데 뭐 트럼프 왔으니까 그 뒤에 또 2달 뒤에 19년 작년 6월 달에 그러니까 2월에 하노이, 4월에 브라디보스톡, 6월에 판문점 호출. 좀 만날까? 트럼프가 그 G10인가 왔다가 오사카 G10인가 왔다가 그 트윗 한 방으로 야 나 서울 가는데 가까이 왔는데 뭐 나 30분이면 가고 너도 한 시간이면 오는데 판문점에서 우리 세이 헬로 하자. 그래서 달려왔잖아. 맞아. 그래서 따로 단독 회담 한 50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튀었어야지 그때. 그래 말이에요. 영어도 할 줄 아는 애잖아. 할 줄 알지. 스위스에서 국제학교 다녔는데. 뭐 튀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태는 이제 비만 사망이냐 비명 횡사냐. 이제 그것만 남았죠. 근데 사실 둘 사이에 차이도 없어.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을 때 묘한 거지만은 저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늦추고 사실 비핵화가 미국이 그러니까 핵을 가지면은 핵 못 써요. 사실 핵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랬을 때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면은 어느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걸 지연을 시켰잖아요. 중국하고 눈치 보면서 또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하고 눈치 보면서 그럴 때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게 어느 정도 시기가 늦어지고 하면 자칫하면은 차우체스쿠 소위 말 틸라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이제 비명 행사하는 그런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본인의 그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이한 방식의 리더가 됐고 지금 본인 스스로의 인체가 자기 의지로 소위 말하면 주체의 그 말하자면 그 영성을 받은 김씨 그걸로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이 저렇게 사육되고 걸리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한계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게 되기 때문에 비만 사망은 뭐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참나. 그리고 지금 이제 과도 체제까지 정상적인 승계가 아니라 과도 체제까지가 결정이 돼서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거기에 여정이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그러니까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이 이미 그러니까 저거 이제 칠성판에 누운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시청자님들 연세 드신 분들은 칠성판이 뭔지 아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그거 우리나라 큰일 났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요. 태어날 때 풍습.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할 때 풍습.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은데 성인식 풍습.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죽었을 때 풍습. 그거가 사회적 전통인데.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를 몰라요. 상조사가 다 해주니까. 그렇죠. 좀 공동체는 없고. 근데 저는 상여를 2번을 모셨거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상여를 여러 번 받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 아니요. 처가인데 처가 이제 장인 장모가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큰 딸의 남편이니까 이제 가라상주지 가라상주. 가라상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또 제 성격이 있으니까 다 잘난 척하고 나대고 다 이렇게 저렇게 했을 거 아니야. 뻔하지 안 봐도. 그래서 상여를 2번을 모셔보고 다 그런 이제 그 장례를 여러 번 겪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손위 형님도 3분이나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너무 쉽게 떠나보내죠. 또 아버님도 모셨고 어머님도 모셔봤고 어머님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누워 계실 때 이제 직접 또 집에서 한 2년 모셨고 형제들이 도와줘서 돈 많이 드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 개조하기가 좋았어요. 그때 살던 집이 그냥 허름한 단독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회로 모셨는데 뭐 제가 모신 게 아니죠. 우리 저기 안 사람이 모셨지. 효도는 나는 그냥 업혀서 한 거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에 관한 문화를 몰라요, 사람들이. 칠성판은 뭐냐면 옛날엔 집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제 염을 하기 전에 또 입관하기 전에 그 칠성판에다가 눕혀서 모셔가지고 이제 안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병풍을 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랬거든. 나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68년도. 네.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지. 그게 이제 김정은이 칠성판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그렇죠. 살아도 죽여야 돼. 살아도 죽여야 돼.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비만 병사가 되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비명 행사지.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는 그까지도 거지. 뭐 끝난 거야. 생각을 그래서- 해봐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잡힌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가. 그래서 뭐 옛날에 94년도에도 그런 비슷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일성 사망이 남북 정상회담을 놓고 있었을 때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하드택 심장 그 발작이 왔고 그게 위황산에 있었고 그 의료진 뭐 도착하는 시간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그냥 방치한 거다. 치다라고 하는 혹은 아예 혹은 심장 아예 발작을 유도했다. 유도했다. 혹은 그리고 아예 그냥 잡아 죽이고서 심장 발작이었다고 말했을 거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 죽음의 비밀과 관련해서 이제 식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김일성은 그때 예.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코메콘 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제 경제 체제 붕괴하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쪽이랑 틀라 그랬고 네. 그렇죠. 김정일은 남쪽이랑 트지 말고 굶어 죽더라도 선군 정치 강성되고 가자는 입장이었고 그걸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거였다고 노선이 달랐는데 실권자는 김정일이야. 그러니까 실권자는 김정일이었고 80년 중반부터 김정일이에요.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아마 네. 별로 그렇게 잘 모를 거예요. 왜 김일성이는 1956년부터 핵 개발을 준비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왔어요. 예. 근데 왜 91년에 예. 91년에 예. 저기 NPT에 NPT에 가입하고 IAEA 사찰을 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 김일성의 선택이었느냐? 소련이 No.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무너지기 전에 고르비가 힘을 가지고 있고 예, 맞아요. 거기에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신사구 외교의 소위 행동 외무장관인 세바르나제가 9월달에 너 내려놔 임마. 91년 9월달에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기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예. 너 임마 내려놔 이 자식아. 그 이야기를 그래서 어떻게 내려온 거야. 했냐면은 맞아. 자 핵을 포기하고 NPT에 들어와라. 음. 만약에 안 들어가면은 음. 남한에 흡수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김영삼이다 우리 한국의 우파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련의 마지막 외무장관인 세바르나제가 김일성한테 맞아. 흡수 통일 당할래? 아니면은 NPT에 들어갈래? 왜? 고르비는 미국하고 합의를 해서 말하자면 그때 소련이 죽을 자리에 있었거든. 죽을 자리에 있고 그러니까 그거 바짝 서방에 말하자면은 돈을 받아야 됐을 입장이었어요. 근데 뭐 아마 부시 행정부든 우리 그 당시의 정부든 뭐 부시 행정부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노스코리아 문제는 어떻게 할래? 특히 핵 문제는 정리하라라고 아마 고르비한테 요구를 했을 거고 고르비는 세바르나제한테 그랬고 세바르나제는 김일성이한테 가서 그랬고 근데 그 부분이 김정일이한테는 너무나 힘든 요소였어요. 왜? 권력을 다 지금 장악을 했는데 만약에 비핵화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권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카터가 와서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똑똑한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이쪽에 YS하고 이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럼 정상회담을 할 때 가장 메인 이슈는 핵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일성은 말하자면은 상당한 상당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김정일의 권력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자들 중에서 저는 논문 지도를 김정일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 아버지 및 지 아버지의 이제 말하자면 이 남과 통남 정책을 그렇죠. 통남 노선을 전면 부정한 사건이에요. 부정하고 그게 94년도 여름에 김일성 사망이 가지는 이유야. 이유고. 그래서 이게 그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이 만약에 대한민국 그때 있었으면 예. 윈스턴 처칠이 그 역사학자 일종의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통찰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예. 윈스턴 처칠이
1922년인가 23년에 레닌이 죽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뭐라 그랬냐. 공산 소련을 옛 러시아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었다. 레닌이다. 그걸 레닌이 소련 러시아 공산혁명의 아버지니까 이거 거꾸로 말해서 북한 체제를 연착륙시키고 통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94년 김일성이 죽었는지 죽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죽음이 본인에 의한 죽음인지 아니면 방치가 된 건지 아니면 아들에 의한 방치 내지 살인인지는 그건 나중에 시간이 흘러봐야 밝혀질 거라. 상당히 그래 그 문제에 대한 특히 독일 쪽에서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게 그 당시 직후에 있었고, 그 죽음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자로서는 상당히 좀 그거 한 게 우리 북한 핵 문제를 뭐 저쪽 체제 문제 전체 문제라고 하는데 김정일의 권력 획득과 유지와 관련된 인디비주얼 레벨에서 리더의 레벨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내가 박사 논문을 줘서 좀 연구를 시키려고 해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이 지금 우리가 김정은 사태도 이걸 그냥 간단하게 지금 볼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메커니즘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하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이게 완전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그래서 이 퍼펙트 스톰의 구조를 밝히려고 저희가 못 그리는 그림 하나 그려봤죠. 같이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하죠? 스톰이니까. 스톰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다른 다이내믹이 딱 동기화돼서 동시에 작용해버리는. 동시에 작용하죠. 지금 저희가 한 서너 개의 다이내믹이 작동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저기에 뭐는 안 그려놨냐면 부정선거 의혹은 안 그려놨어. 그건 뺐어요. 네. 저 무시무시한 건데 그것도 그건 아예 안 그려놨어요. 자, 미중 전쟁과 우한 코로나에 의해서 중국 디커플링이 심해진다. 중국이 완전 세계에서 이제 고립되는 건데 우한 코로나로 한국엔 지금 경제 타격 좀 마이너스 1.4%고 1사분기만 우리 자체가 중국으로부터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한 영향 다 있어 태풍은 피할 수가 없어요. 2사분기 되면 더 심해질 거라고요, 저게. 그러면 경제 태풍 온다고요. 근데 중국이 저렇게 돼서 디커플링으로 중국 경제가 침체를 하면 지금 뭐 사실상은 가동률이 거의 한 30%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전자 자동차가 85%가 가동률이 그러니까 가동된다 하면 뭐 문을 열었다 라고 하는데 실질 가동률은 30% 전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갈 수 있는 게 오히려 그나마 판로가 보장돼 있는 게 아이폰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밖에 생산 안 하니까. 근데 아이폰 가동률이 50%라는 거 아니야? 50% 이하잖아. 왜냐? 중국의 수요가 문제예요. 중국 내부 수요? 내부 수요가 굉장히 큰데 그게 확 떨어지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 수요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물량을 못 댄다는데 오다가 나가도 못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폰 본사가 실리콘밸리에 쿠퍼티노에 있거든요. 그렇죠. 쿠퍼티노 아이폰 본사 쿠퍼티노 거예요. 거기서 나가더라도 못 된다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하자면 연쇄적이니까 그 부품만 사들하고 해가지고 다 그게 지금 중국에 1,800만 개 오늘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1,800만 개 중소기업. 그게 지금 뭐 표면상으로는 지난번보다 훨씬 늘어가지고 60에서 70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가동률이 문 열은 데가 그러니까 수위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표면 가동률하고 실질 가동률하고 사실 차이 나는데 그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대개 지금 대기업 자동차 전자를 이야기하면은 문을 열어서 실질 가동률을 하는 게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랑 누가 거래를 하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중국이 천하대란 들어간 건데. 그렇죠. 중국이 저렇게 경제 침체되고 천하대라는 건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 공산당 체제의 위기거든요. 체제의 위기에 시진핑의 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국내에도 이야기되고 어제도 뭐 저기 팍스 뉴스에서도 조금 나오긴 했는데 미국은 북한의 비상사태 혹은 뭐 레짐 체인지에 여러 가지 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과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2년 전 보고서예요. 예.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 뭐 국내 뭐 잘 아는 우리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중국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평양 원산선 뭐 중국군이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아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젠 다 물 건너갔어. 다 물 건너 갔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 그냥 중국에 통보하고 예. 야 우리 들어가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특정 지역 말이 아주 정감 있어. 찰싹 같대. 한번 해보세요. 너 그거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아서 기라이. 기라는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거라. 근데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렇죠. 막 가만히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군이 하시라도 북한을 접수 평정 해방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예. 단 하나의 변수가 뭐냐? 다시 우한 코로나 특효약 백신의 확보예요. 사스 COV. 예, 사스 CoV2. 그게 지금 무한 코로나의 정확한 학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는 순간 미국의 북한 접수 휴전선 붕괴가 이게 현실화된다고요. 자, 그럼 경제 태풍 있죠. 저거 있죠. 네. 이러면서 지금 저기 안 그려놨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 지금 부정선거 오고 이런 것들, 그 정치 태풍 오고 사회 심리 태풍 오잖아요. 예. 네 개가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오죽급하면은 저 수구 기득권 세력인 조선중앙이 김종인을 내세워서 미통당을 그래도 장악을 해볼까 하고 지금 난리를 핀 거 아니에요. 저 태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실은 이제 중국발 위기, 그 다음에 아주 핀포인트로 얘기하면은 북한 핵, 그다음에 북한 핵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 위기. 이걸 사실은 이제 자꾸 인정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외면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지금 스스로 지금 이건 아닐 건데 지금 지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걸 자꾸 이 우리한테 퍼펙트 스톰을 미치는 우리 국내 요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데 그걸 자꾸 국내 요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니 리더십이 뭐 황교안이가 잘했니 못했니 뭐부터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 뭐 퍼펙트 혹은 그레이트 이 체인지 혹은 퍼펙트 스톰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을 안 보면 지식인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뭐 자유보수 정치인도 아니에요. 저 그림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맞아요. 이제는 이 상황이 보이는 거라.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베이큐이야 지금. 저 그림은 안 볼라 그러지. 오히려 민초 지식인들, 오히려 일부 지식인만 보지. 그렇죠. 또 생각 있는 민초들만 보지. 그 사회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조선중앙 같은 메이저 언론 혹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단성자 중에 머릿속에 딱 저 패러다임 딱 집어넣고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독립 변수인데 종속 변수로 자꾸 디스카드하는 거예요. 빼놓고 그런 거예요. 저거 때문에 국내 정치 게임의 아주 대한민국이 따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류가 존재해가는 그 현대 문명 속에 한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게 지금 현대 문명의 기본 질서와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더더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지금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터져 있고 그거는 지금까지 있는 저 중요한 이 스톰의 구조를 완전히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증폭시켜놨죠. 그렇죠. 증폭시켜놔서 그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누구야 그 우드로 윌슨 연구센터의 그 연구 그 임원. 우드로 윌슨 연구센터 연구임원이면 뭐 특별히 뭐 저기 그 자유보수 혹은 PC 좌파 뭐 이런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얘기가 디커플링, 차이나 디커플링, 차이나 아이솔레이션, 중국과 세계가 중국과 거리를 둔다, 세계가 중국을 고립화시킨다. 이제 그 경향 걷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막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택의 문제가 좌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 퍼펙트 스톰을 전제하고 아까 들어가서 저 그림에서 저 그림에서 어디까지는 정확한 거냐면 최소한 미국 미중전쟁 우한 코로나 중국 디커플링 중국 천하대란 중국의 한반도 개입이지 무력화 코로나 특효약 백신 등장에 의해서 미국의 북한 접수 휴전선 붕괴 일어나고 경제 태풍 오는 거 거기까지는 상수예요. 상수입니다.
근데 그런 상수가 벌어지면 당연히 사회심 태풍이 일어나고 정치 태풍이 일어나지. 그렇죠. 자, 지금 저기 그 쟤들이 요번에 만약에 부정이 있었다면 만에 하나 그래서 저런 일을 다급하게 저질렀다면 그 이유는 쟤들은 저 아는 거라. 오히려 알죠. 저쪽 애들이 오히려 알아요.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예, 참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나중에 합시다. 신변을 조심하십시오. 예, 자,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